5월 19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5.18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뒤집어졌다라는 부분을 어제 5.18 기념식을 보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또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며 개헌을 공약한 약속을 또 어제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딘지 모르게 착잡했을 분도 우리 사회의 보수 진영 안에서 많았을 겁니다. 자, 보수가 제대로 다시 살아나는 길, 희망을 언급해야지 왜 황장수는 보수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불쾌하게 만드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다 맞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제 희망을 좀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분이 많으십니다. 제가 박근혜 탄핵 찬성을 할 때는 저보고 황장수가 변했다, 개혁됐다, 또 더 나아가서 원래로 돌아왔다 이렇게 박수를 치던 사람이, 제가 요즘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보수도 비판하지만은 문재인 정부 똑바로 해라고 충고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또 제자리로 돌아갔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박근혜 탄핵 찬성하던 네가 다시 보수 흉내 내느냐 이렇게 저한테 또 비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기존 보수 정당들이 문제가 있다, 다시 태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망한 뒤에 네가 정치하려고 그러느냐. 제가 참 이런 모습들을 목격하면서요, 이 대한민국에 정말로 지성이 자리 잡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정치를 앞장서서 끌어가는 것은 지성을 갖춘 사람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대중을 자극하면서 수적 다수에 집착을 하는 부분은 민주주의가 한마디로 대의민주주의라는 어떤 가치를 갖다가 왜곡시켜서 그야말로 우중민주주의로 갖고 가기 십상이 되기 쉽습니다. 2400년 전에 플라톤이 말을 했습니다. 철인 정치라고요. 그때 그리스 시대에도 대중들을 선동해서 대중들의 힘에 의해서 한마디로 거짓을 진실이라 왜곡시켜서 저질 정치를 끌어가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이런 현상들이 다시 가중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회의 상류층들, 즉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문화개인사, 더 나아가서 사회의 여론 형성 지도층들, 흔히 상류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형태, 또 많은 자산을 소유하면서, 자본을 소유하면서 이 사회를 한마디로 부의 척도로 모든 것을 평가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회 레벨로 상류층이라 하더라도 그 레벨에 걸맞는 수준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숱하게 목격한 바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는 위선이라도 그 사회에 통상적으로 지켜야 될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위선에 의해서 강요되어지던 과거 귀족 전통에서 내려온 도덕주의적이나 종교주의적 규범조차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24살이나 많은 친구 엄마, 교사와
이혼시키고 결혼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한마디로 숱한 스캔들을 불러일으키면서 막말과 엄담패설을 일삼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기성 권위에 대한 조롱을 하고 싶은 대중들의 욕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욕구의 원천은 기성 엘리트 상류 기득권층들이 그야말로 당신들도 한꺼풀 베껴놓고 보니까 보잘것없더라 하는 대중들의 자각이, 그래 그렇다면 너네들 다 집에 가고 막말을 임삼든 뭐 사생활이 복잡하고 저질적이든 뭐 스승이든 여자와 결혼을 했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 어차피 이 세상은 다 가시관이냐 하면서 마크롱이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도 그야말로 그들에게 탈권위, 탈기성, 탈엘리트를 하게 만들었던 본질에 충실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디 잘 안 가죠. 잘 안 바뀝니다. 자, 근데 한국은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마디로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대중들의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 대중들조차도 세대나 지역이나 이념에 따라서 보수 진보의 줄을 서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탈권위 그리고 기성 엘리트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훨씬 그 사회가 발전해 나가기에는 나은 모습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묘하게 진보도 아닌 자들이 진보로, 보수도 아닌 자들이 보수로 자리 잡고, 거기에는 사실상 지역주의라는 배경이 또 자리를 잡고, 남북 분단이라는 배경이 자리를 잡고, 더 나아가서 세대별 갈등이라는 부분조차도 자리를 그 배후에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의 변화를 위한 전복의 욕구, 즉 사회를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갈아보자라는 이 욕구가 이중 삼중으로 왜곡되어서 독특한 한국적인 보수 진보 구도가 형성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보수가 한마디로 살아나려고 생각을 한다면 엄격한 객관적 도덕주의, 객관적 정의, 객관적 원칙주의로 복귀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원칙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의의 관점에서 한마디로 좌파라고 부르는, 종북이라고 부르는, 뭐 제야라고 불리기도 하고 진보라고 불리기도 하고 야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야 보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 중점이 보수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가를 말하기 때문에 굳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는 제가 매일 일상적으로 지적하기 때문에 이 이슈에서 별도로 특별하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뭐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장황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요, 항상 제 말을 제 손끝을 안 보고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어제 제가 5.18을 맞아서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요, 자, 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리어져서는 안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아침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데모가라서 싫어했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운동권 내부에 내려온 역사나 과정들을 자세하게는 잘 모를 겁니다. 어쨌거나 데모를 하던 사람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한마디로 데모가로 상투적으로 불렀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대통령인 자신이 부르기 싫어서 반대했다. 이런다면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서
벌어진 논란이 매우 유치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기는 그걸 채택해야 된다니까 청와대에서 전화와서 대통령이 싫어하니 자제해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하의원도 옛날에 운동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싫어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에 논란을 벌였던 포인트가 잘못된 거죠. 자,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서 이미 김일성이라든가 작사가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와야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논란이 상당히 분분한데요. 북한에서 이 노래를 열심히 부른다라고 해서 누가 태영호 공사한테 물어보니까 8, 90년대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불렀는데 몇 년 전부터 체제 저항적이고 전복적인 입장을 담고 있어서 금지곡이 되었다라고 얼마 전에 대중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특정한 이 정파나 특정한 어떤 계층, 이념적 대립의 한 특정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통합적인 입장에서 방해가 되고 그런 식으로 각 행사마다 하나씩 노래를 갖다가 넣게 되면 국가 전체의 의전 틀이 무너져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지금 해서 그것이 문제다, 채택할 수 없다 해야 될 건데 또 그렇게 말을 하자면 그것이 뭐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어도 안 된다고 할 명분이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한마디로 이야기가 나올까봐 본격적인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한 채 합창은 되지만은 재창은 안 된다. 또 그런 부분들이 불편해서 보수 대통령들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5.18을 기념하는 것이 불편하고 정말로 5.18에 북한군이 배후에 내려와서 5.18을 일으켜서 거기에 총격 사건 등을 이렇게 만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수 정당에서 집권할 동안 5.18과 관련된 북한군 잠입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요. 저는요 2013년 5월 달에 아침에 방송에 나가서 이 5.18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유네스코에 올리자라고 하는 부분에 그거 다 좋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또 현재 5.18을 제대로 기념하자라는 사람들도 이 논란을 끝내버리기 위해서 그때 5.18의 총격을 지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매듭을 지어버리고 끝내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종편들이 이런 것을 호기심 삼아 다루다가 그냥 또 시끄러워지니까 끝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정말 떳떳한 보수라면 그 이야기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때도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면 그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또 이명박 정부까지 포함해서 9년 동안에 이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왜 안 되는가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을 했고 그것을 갖다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 이후에도 보수 진영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논리로 정리를 해놔야 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앞장서서 떠들던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어제는 여러 사건에 고소 고발되어서 재판에 바쁘다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해서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데모로 가로 불러서 왠지 불편해서 그랬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작사가나 이 내용의 유래에서 김일성과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 이유를 정면에 내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정말로 북한에서 이 노래를 갖다가 찬양하고 있는가 안 한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국정교과서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정교과서 채택하자 할 때 저는 평소에 지론이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집회에 나가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얼마 전에 다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을 때에도 이 문제에 열심히 싸워온 부산의 부성고등학교 전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이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에서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수가 옳고 당당하다면, 그때 옳았다면 지금도 옳아야 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는 뭔지 별 관심도 없었는데 정권 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들에게 국정교과서 투쟁에 나서라고 오다가 떨어졌고, 또 이 문제로 스타를 하나 만들어서 국회의원에 하나 꼽아야 되겠다라는 오다가 떨어져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겠지요.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하나로 만들어야지 역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 조선시대에 또도요, 왕이 바뀌어도 역사를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선조 임금이요, 그야말로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성병들이, 또 무명의 민초들이, 그리고 정말 뜻 있는 사람들이 왜군에 맞서 싸우다가 죽었는데요. 나중에 그 중에 김덕령이나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반란의 수괴로 몰아서 선조가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을 세운 사람들은 다 전쟁 끝나고 숨어버렸고, 박재훈은. 나중에 전쟁이 한창 끝난 뒤에 임진왜란, 정유재란에 공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훈장을 주는데, 요즘 같으면 공신으로 이렇게 표창을 하는데, 유성룡이나 이덕행이나 이항복이나 이런 우리가 좀 알만한 사람들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왜? 거기에 보면 내시, 또 선조 말고비를 가지고 갔던, 도망가는데, 명나라로 도망가려는데 끌고 갔던 사람들, 이런 그야말로 지 혼자 살겠다고 중국에 붙어서 왕실을 버리고 붙어 먹으려고 했던 선조 시다바리들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시중을 든 사람들이 공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이 보수가 한마디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에 붙어 먹으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에 붙어 먹으려 한마디로 애를 쓰던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의 인물들로 이 보수의 가치와 명분들이 유지되어 내려와서는 보수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의 점에서 박근혜 탄핵이 옳으냐, 박근혜 탄핵을 기각시키는 것이 옳으냐 하는 제대로 된 토론 하나 없이 박근혜 탄핵 기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친박 핵심들에 의해서 방향이 잡아지니까 보수의 거의 대부분이 그 부분을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매도당하고 또라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바꾸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뒤에 비선 조직이 있고, 그 비선 인물이 있고, 그 비선이 문고리들을 몇 명을 두고 대통령 주변을 포위해서 각종 인사 정보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임명하는데 주요 자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청와대를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자고 오기도 하고, 그 똘마니 3인방을 통해서 모든 일을 지시하고, 재벌들을 접촉해서 재단을 만든다고 돈을 뜯어내고, 지 딸을 특혜로 이하여대에 말 태워서 보내고, 또 그 말 뒷바라지를 한다고 돈을 수백억 뜯어내고, 그리고 주변에 이 사람이 추천한 중소기업이니 병원이니에 사람들을 갖다가 다 특혜를 찍어서 주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성행이나 주름살 없애는데 몰두하고 이랬다면 탄핵시켜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봐줘야 된다. 저것이 전부 업무라고 하겠습니까? 그 10분의 1만 터져도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떳떳하려고 하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라 정의와 원칙의 기준은 누가 하더라도 항상 올바라야 된다라는 거고, 도덕성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보수가 깊은 자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수에 있어서 우리가 진보나 좌파라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이념을 가지고 비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건데요. 원칙은 그 이념이 정확하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보수를 지지한다는 대중은 논리적으로는 잘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가장 논리적으로 좌파나 종북들을 비판하는 부분에서 현 한국적 상황에서 원칙과 정의에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가장 비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 정의, 도덕성이라는 부분은 한마디로 나 자신에게도 항상 적용될 수 있는 원칙과 정의, 도덕성이어야 되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초대 인수위원장으로 김용준인가 하는 연세가 많아서 한마디로 일상 행동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는, 그리고 또 뭐 삶을 뒤져보면 그다지 깨끗하지도 않는 사람을 인수위원장으로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총리로 하려고 했을 때 왜 여성 대통령이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능력이 많은 출중한, 한마디로 남성 파트너격인 인물들도 숱할 건데 하필 그거 다 늙어서 보행이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참 자유롭지도 못한 사람을 총리로 앉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보수 진영에서 제대로 고민도 하지 않고 옹호하려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초기 인사가 왜 그따위였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동업 씨입니까?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려다가 특수활동비로 한 부분에서요. 저만 이동업 씨 안 된다고 했지 대부분의 보수 패널들이나 인물들이 그게 무슨 문제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진실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보수가 살아남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원칙적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2012년에 민주당이 대선을 패배하고 한상진 위원장으로 한마디로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백서를 만드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요. 친노가 교조적이라서 확장성에 문제가 있었고 이념을 앞세워서, 쓸데없는 이념을 앞세워서 숱한 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당내에 패권을 추구하면서 당 내부도 하나가 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오늘날 친노 친문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그 책에 다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서를 그대로 지키지 않은 채 뻗대기면서 지금 집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백서를 만든다는데 그 백서의 내용에 수치만 넣는다. 왜 지고 무엇이 문제 있는가를 넣게 되면 친박이 문제냐 홍준표가 문제냐 시끄러워질 거니까 객관적인 자료들만, 수치 자료들만 넣겠다. 그건 선관위 가면 다 있는데 뭘 하고 언론 뒤져보면 있는데 백서를 만듭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요, 우리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쉽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곧 보수가 살아나는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식의 보수라면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해체하고 폐허에서 다시 출발하는 게 낫다라는 거고, 저보고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데 저 속 다 비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그 주변에 가서 뭐 또 공천이나 받아 보려고 그러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 도덕성, 원칙,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비판을 하고요. 화살을 던져서 그런 관점에서 내부의 사고를 투명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제 상대를 향해서 엄정한 공격을 해야 된다. 이것이 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 보수의 기준은 청와대에서 던져준 기준을 고민 하나도 없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쫓아가면서 한마디로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는데 무슨 보수의 기준이 있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지금 와서 따져보면 정신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